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총선에 해답게 새해 시작부터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어제 대전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전국 순회의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쓴 한 위원장은 이어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전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함께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에 함께하겠습니다. 중도층이 두터운 중원 민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면서 충청권 표밭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는데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지역 투쟁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야 모두 충청권을 교두보 삼아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올해 2024년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현 정부 지지도와 세대 교체론, 선거제도 변화 등 충청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많은데요. 신년기획 첫 순서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고병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만인 오는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권 잘못에 회초리를 드는 심판론이 우세할지, 거대 야당에 맞설 힘을 실어주는 안정론이 대도할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띄우기에 사활을 걸고 반대로 야당은 더 강력한 맹공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들과 도전자들이 펼치게 될 치열한 경쟁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789 세대론을 미는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 홍문표, 이명수 등 다선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대덕구와 논산 예룡 금산 등에서 이른바 친명 계열 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와 탈당, 또 사법 리스크 등으로 신인들의 공관이 커진 대전 서구갑, 유성을, 중구, 세종갑, 천안 을 등도 관심 지역구입니다. 어느 정당이 이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또 빠르게 하느냐가 총선의 이제 중요한 변수로 될 수가 있고, 비례대표제를 놓고 현재의 준연동형을 비롯해 연동형, 권역별 등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또 기존 양당을 모두 거부하는 중도층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얼마나 호응하는지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충남도 여성가족 정책관과 경제실장 등을 역임한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역량과 경험을 총동원해 박상돈 시장을 뒷받침해 천안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덕대 16대 김대성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지원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적극 유치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박형국 교수가 제22대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30년 동안 신경과 교수로 지내며 뇌전증과 뇌졸중 치료에 전념해온 박 병원장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순천향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각각 민선 8기와 4기에 3년차를 맞는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세종시 등 지자체들도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제도시와 행정수도 완성, 탄소중립경제 선도 등 뿌린 씨앗을 성과로 거두는 해를 약속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2024년 새해를 해묵은 사업인 도시철도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2호선은 물론 3, 4, 5호선도 물꼬를 트는 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수소 트램을 올해 착공해서 202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 4, 5호선 건설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인류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 승진도 약속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의 유지 필성으로 정하고 행정 수도를 넘어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 세종의 완성이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경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고 또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법원이 오고. 충남도는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가 첨단 산단 유치를 발판으로 올해는 농업 농촌 구조 개혁과 국가 탄소 중립 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선 8기 3년차를 맞는 올해 충남은 석탄 화력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등 대덕특군의 연구기관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어제 잇따라 시무식을 열고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시무식을 갖고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의 본격 실증에 연구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할 연구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차원 탄소 재료 등 3개 연구단으로 이루어진 융합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전 MBC 시무식에서 김환균 대표는 창사 60주년이 되는 올해 첫 연중 캠페인은 100년 믿음, 100년 친구로 정했다며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총선이 있는 올해 유권자들이 더 주목하는 보도와 솔루션 저널리즘을 계속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돼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용역사로부터 지난주 연구 결과를 받았으며 이달 안에 새 업무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에는 집무실 적정 입지와 건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행복청은 올해 해당 용역안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도는 기관 우선 이전권 요구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13곳 중 5곳을 재조정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10개 기관을 유치 관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전체 이전 대상 인원은 16,200여 명에서 21,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지난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은 아직 단 한 곳도 이전하지 않은 가운데
충남도는 기관 우선 이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마냥 희망차게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보상도 대책도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근심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 요리하는 정창식 씨. 사실 정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전셋집 임대인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아내가 운영하던 음식점 일을 수시로 돕고 있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본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던 특별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정부도 대전시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업 살리는 데는 85조 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한테는 꼴랑 2조 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그 어떤 특별법 지원도 못 받고 그냥 생으로. 30대 장선훈 씨는 2년 전 서산에서 살던 집을 판 돈에 대출금을 더해 대전의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얻어 4식구가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전 전셋집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도 묶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언제 어디로 집을 옮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거 이전에 할 수 있는 주거안정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전세 사기법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에 막혀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라도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됐던 시스템과 법적인 허점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저희가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 이후 또는 저희 다른 친구나 지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30명의 사연을 엮은 책을 출간해 각 정당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2023 세종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시의 청년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2만 9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년들은 신도시인 동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연령대는 35살에서 39살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내년부터 영재학교 재학생들도 조기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만 가능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대상을 영재학교로 확대하는 학사 규정 등 개정안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발표될 각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개정안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며 우선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농협 충남 세종본부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기금 조성을 위한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예금 계좌는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법인은 100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농협 충남본부에서 개설할 수 있고 1년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최대 3.75%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